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수학의 정석. 전 여러분과 함께 수학의 정석 기본편 같이 공통수학 2를 공부할 정유빈입니다. 자, 처음은 항상 즐거워요. 그죠?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 내가 이 교재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들 갖고 계시죠? 그죠? 그 마음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의 두께만큼. 두께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 딱 다짐을 하시고 그 끝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요 공통수학 1, 2에 해당하는 부분들 자체가 워낙 중요해요. 기본으로 계속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뭐 대수라든지 넘어가더라도 이 내용들이 쓰이니까요.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작은요. 평면 좌표예요. 그래서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일단은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개념 들어가기 전에 좌표의 시작부터 해서 차근차근 볼 겁니다. 우리 앞 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좌표가 처음에 도입이 될 때 이제 수직선상에서 시작해요.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들? 수직선상에 시작을 하면서 점의 이름을 뭐 예를 들어 A라고 합니다. 이 점에 가리키는 수가 있겠죠. 실수로 가득 채워진 수직선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 수직선상에 있는 모든 수들, 모든 점들은 실수 전체랑 대응이 되는 관계가 됩니다. 맞죠? 실수 안에 유리수도 있고요, 무리수도 있고요. 그 유리수와 무리수들 빼곡하게 다 채워져 있어요. 빼곡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 있던 어떤 점을 잡아도 여러분은 하나의 실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직선을 가득 메꾸고 있게 되는데 그 점 중에 하나를 잡아서 가리키는 숫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 수를 읽는 방법을 보통 A라는 점은 좌표가 2입니다. 요렇게 읽었었어요. 그렇죠? 수직선일 때 그렇게 했고요. 우리는 보통 수직선보다는 이제 좌표 평면을 더 많이 다루게 됩니다. 좌표 평면으로 올라오면 어때요?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다 읽어주셔야 돼요. 뭐 이를테면 1과 2의 위치에 온다면 이 점의 좌표의 이름이 P라고 할까요? 1,2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요거 훑고 갈 거고요.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책을 넘기는데 잘 안 넘어가는. 자, 우리가 오늘부터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란 어떻게 되는가인 건데요. 사실은 되게 쉬운 건 이 부분은 쉬워요. 자, 절대값이라는 기호가 있어서 당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거리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돼요. 자, 기호 지금 방금 말한 대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렸는데요. X가 커지는 방향에 X2가 있다라고 할게요. X가 작은 쪽에 X1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A와 B 사이의 거리는 여러분들 X2에서 X1을 읽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직선 위에 있는 A, B점을 잡아서 선분으로 나타내면 A, B, 그쵸? 그 값은 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면 X2 빼기 X1이 됩니다. 절대값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A와 B라는 임의의 점이 있고 어떤 점이 더 큰 수를 가리키고 있을지는 상황상 알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 여기가 X2, 여기가 X1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A, B의 길이를 무엇으로 잡아줄 것 같아요? X1 빼기 X2죠. 이미 점의 좌표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값을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X1과 X2 값을 모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X2에서 X1을 뺀다. 그러나 크기 비교가 안 되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기 원한다. 차라는 기호를 나타낼 수 있어요. 누구? 절대값을 이용해서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뿐이니까 이 절대값에 여러분 당황할 필요는 없고요. 자, 더 중요한 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직선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였어요. 좀 더 넘어가서 좌표 평면으로 오시면 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 A와 B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우리는 X좌표의 차, Y좌표의 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등장을 하죠? 직각삼각형이요. 예스. 자, X좌표의 차는 X1, 여기가 X2가 될 테니까요. X2에서 X1을 빼게 되겠습니다. 크기는 여러분, 길이는 자, 제가 A와 B의 위치를 이렇게 잡았지만 임의의 점 두 개가 된다라고 하면 X2가 더 왼쪽에 있게 될 수도 있잖아요. 상황상. 그죠? B의 위치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위치를 일일이 다 파악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죠. 우리에게는 절대값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A, B의 위치에 관계없이 두 점의 X좌표의 차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자, 마찬가지로 Y좌표의 차이도 어떻게 되겠어요? Y2 빼기 Y1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왜요? 여기가 Y2라고 할게요. 여기가 Y1이라고 할게요. 어느 값이 더 큰지 모르지만 절대값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 길이를 이용하고 피타고라스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제곱을 하면 제곱에 의해서 절대값 기호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x2 빼기 x1의 제곱이고요. y2 빼기 y1의 제곱이고요. 그것을 더합니다. 그러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오게 될 테니까 그 값에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죠. 맞아요.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 AB 길이의 제곱에다가 자, 절대값 없앨게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x2 빼기 x1 제곱 y2 빼기 y1 제곱을 더한 값이랑 같다가 되겠죠. 이것도 심지어 여러분 사실 1, 2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 알죠? 일부러라도 이렇게 써야지.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더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뺀다 하더라도 제곱에 의해서 마이너스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기도 x1 빼기 x2가 되어도 돼요. 그죠?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번 여러분 헷갈릴 거를 아예 보여드리고 썼는데 자, 여기 상태에서 지금 바로 루트를 씌운 겁니다. 제곱해서 이 수가 되게 하는 것은 두 개가 있죠. 양의 제곱근도 있고 음의 제곱근도 있고. 근데 왜 그냥 루트를 씌워요? 길이니까요. 부호는 밖에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사실 지금은 미지수니까 알파벳으로 제가 표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헷갈리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오히려 쉬워질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음에 답하세요 하고 시작할게요. 두 점을 주고요.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건 저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문제는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근데 저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상황을 그려볼까요? 좋아요. 1번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일단 그려보는 거 좋아요. 이게 머릿속으로 보는 거랑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1,2 이런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4,5 그러니까 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자, 이게 A고 이게 B예요. 이 직선은 어떻게 그려요, 여러분? 자, 더 쉬운 버전으로 갈까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내려가는 방향이고 y절편 2를 지나가는.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여기 3분의 2를 지나면서 가파르게 떨어지겠죠. 그죠? x절편을 찾았더니 3분의 2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을 지나도록 제가 이렇게 내려가게 그려놨습니다. 됐어요. 자, 이 위에 있는 점 중에서 1,2와 4,5 와 같은 거리에 있기를 원한대요. 그 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더 밑으로 되게 많이 내려가서 있을까? 그러기엔 A가 더 가까운데 더 위로 올라오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한 여기쯤 있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요런 길이와 요런 길이가 서로 같아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아주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점의 좌표를 우리가 임의로 A, B로 놔보도록 할게요. 맞아. A, B로 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A, B의 일단 첫 번째 특징. 어디 위에 있어요? 직선 위에 있어요. 그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게 먼저예요. 항상 어떤 점을 잡았으면 그 그래프 위에 있으면 그래프를 지난다가 제일 먼저야. 3A 더하기 B는 2다라는 것을 일단 이 식을 하나 킵해 두도록 하고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를 이용해서 A와 이 점까지의 거리를 먼저 잡아볼게요. A 빼기 1, 스몰 a 빼기 1, 제곱 더하기 스몰 b 빼기 2 제곱하시면 요 거리가 되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이 점은 P라고 할까요? P. PA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굳이 루트 안 씌울게요. 그냥 갖다로 놓겠습니다. 왜? 나 PB 길이의 제곱으로 가려고요. 자, 그럼 PB 길이의 제곱은 A 빼기 4의 제곱이고 더하기 B 빼기 5의 제곱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가 될 거라는 게 보이시죠? 그쵸? 자, A제곱은 같이 사라질 거예요. 왜? 등호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차근차근 쓰고 갈까요?
4b 더하기 4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우변은 a제곱 빼기 8a 더하기 16 그리고 b제곱 빼기 10b 더하기 25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 뭔지 알겠죠? 얘네 어차피 안 써도 되잖아요. b제곱도 어차피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각각 똑같이 더해지니까. 그러면 a, b에 관한 1차 방정식 형태니까 두 식을 연립하는 형태로 가겠다. 요것은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식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한쪽으로 보려고. 1로 넘길게요. 그럼 아니 1가 넘어오는 게 낫겠다. 자, 1로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8a 부분은 플러스로 바뀌어서 오케이 6a. 그 다음에 b도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마이너스 10b입니다. 넘어올게요. 그럼 플러스로 바뀌고요. 4b 빠지게 되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6b. 괜찮죠, 그죠? 그럼 b가 a가 해결이 되었어요. 나 너네 둘 해결했고 너네 둘도 해결해서 한쪽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이제 숫자 남은 것은 5고요. 여기는 41이에요. 그쵸? 등으로 해서 이쪽에 쓸까 봐. 5가 넘어옵니다. 41한테. 빼면 되죠? 오케이, 36. 거창했지만 계산해보면 되게 단순하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요거 대신에 a 더하기 b는 6으로 바꾸시는 게 연립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연립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이 두 식을 다 만족시키는.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겠습니다. 그럼 b는 사라질 거고요. 2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값 나와도 돼? 당연하지. 제가 그렸어요. 음의 방향에 있더라고요. 모른다 하더라도 점의 좌표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요. 8이 되겠죠? 자, 내가 정답을 이렇게 쓰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좌표를 구하시오인 거고요. 나는 그 좌표를 a, b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2,8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항상 내가 약속해 놓은 것이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괜찮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되면은 굳이 그림 안 그려도 돼요. 그림을 뭐 하러 그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어느 위치에 있든 어쨌든 내가 P라고 잡을게요. 이 PA의 제곱과 PB의 제곱이 같을 것이야. 그리고 그 P라는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어. 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힘들 때에는 그려주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알았죠?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BC라는 점이 있고요. 그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문제가 뭐냐? 두 변의 길이가 같은데 어떤 두 변의 길이가 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일단 AB 길이의 제곱과 BC 길이의 제곱과 CA 길이의 제곱을 몽땅 구하겠습니다. 이들 중 두 개가 서로 같다를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각각 다 구하고선 시작을 할게요. 자, AB 길이의 제곱은 얼마가 되느냐면 여기서 이렇게 오면 되잖아. 그치? 1 빼기 0의 제곱. 자, 스피드업 할게요. 5 빼기 2, 3이죠? 제곱하면 9. 그럼 여기는 10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뭐 굳이 AB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루트 10이라고 쓰면 되는데 뭐 하러? 어차피 제곱들끼리 비교할 거니까 그대로 할게요. 자, BC 길이는 A 빼기 1의 제곱에다가 이거 잘 봐요. 1 빼기 5의 제곱 하나, 5 빼기 1의 제곱 하나 결국은 똑같거든요. 플러스 16 이렇게 쓸게요. 자, CA 길이에 대한 것은 A에서 0 빼니까 A제곱, 1에서 2 빼요, 2에서 1 빼요, 제곱해서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오케이. 자, 이들 중에 두 값이 서로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첫 번째 케이스 AB와 BC가 같은 경우, 두 번째 케이스 AB와 AC가 같은 경우, CA나 AC나, 그치? 세 번째 케이스 밑으로 쓸까요? 세 번째 케이스 제가 이렇게였으니까 그렇지. BC랑 CA가 같은 경우로 나누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값을 만족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식부터 이렇게 둘이 서로 같으려면 봐봐요. A-1의 제곱이 마이너스 6이어야 돼. 가능, 불가능.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이 불가능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센스. 두 번째, AB와 AC가 같으려면 제곱한 값들이 서로 같다로 가면 되니까 A제곱 더하기 1이 10입니다. 그러면 A제곱이 9가 되어야 되고 A는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 자, A가 양수다 음수다라는 말은 없어요. 좌표기 때문에 A는 충분히 음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BC와 CA의 길이가 같다면 이렇게 둘이 서로 같다면 해볼게요. A-1의 제곱 더하기
15만 남기겠습니다. 왜? 둘 다 1씩 빼서 쓰려고. 그럼 a제곱 이렇게 남겠죠? 한 번 더 정리 위로 올릴까요? 여기서 쓰면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 더하기 15거든요. 그게 a제곱과 같으면 어차피 사라져. 계산이 좀 더 편하죠? 2a 넘어가니까 즉 2a가 16이 됩니다. 그때 a는 얼마예요? 8이요. 자, 그럼 정답은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3, 마이너스 3, 그리고 8도 가능하겠죠? a의 값으로 가능한 거. 여기 보통 마3에 뿔3을 안 쓰잖아. 그냥 3으로 쓸게요. 그죠? 그리고 8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3, 8로 써도 되나요? 근데 어쨌든 답을 쓸 때 a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3 이런 거니까 각각 써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은 왠지 뭐 복부호동순할 때 쓰는 것처럼 같이 쓰는 기분이 드니까. 상관은 없어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디테일 굳이 물어본다면 그런 생각입니다.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여러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도와줄 뿐. 그죠? 실제로는 문제를 해석하는 게 더 먼저예요. 문제를 주르르르 해석하고 해결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오히려 마무리의 계산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사용되는 느낌? 그쵸? 오히려 그렇습니다. 자, 1-2번으로 또 넘어가 볼 거예요.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두 점 A와 B가 있는데요. Y는 2X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A, B가 있고 직선이 있는데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PA의 제곱과 PB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된다라고 했고요. P의 좌표를 구하시오. P의 좌표를 A, B로 놔도 되는데 우리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아까 전에 했으니까. 어차피 P는 Y는 2X 위에 있어요. 즉 A를 대입하면 B는 2A거든요. 그럼 우리 I에 처음부터 미지수 2개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가도 돼. 뭐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연립을 해도 되고 A, 2A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 요번에는 이렇게 갈게요. A, 2A로. 괜찮죠? 그죠? 왜냐면 Y는 2X가 너무 단순하니까. 그 단순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자, PA의 제곱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둘을 이용해서 A-1의 제곱 더하기 2A-1의 제곱이 PA의 제곱이고요. PB의 제곱이면 둘을 또 이용해서 A-3의 제곱 더하기 2A-2의 제곱입니다. 이 값을 최소값으로 만들어준다. A에 대한 2차 식이에요. 2차 식의 최소값이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2차 함수의 최소 구할 때처럼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가볼게요. 흰색. 일단 쭈루룩 써볼게요. 지금 구해야 되는 값은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에다가 밑으로 쓸게. 왠지 알아요? 같은 차수는 같이 맞춰서 쓰려고. 쭈루룩 더할 거거든요. 이 4개를 다 더해보려고. 더하기 A제곱 빼기 6A 더하기 9. 마지막은 4 하고서는 A-1의 제곱이 되는 거 알죠? 그렇게 가셔도 돼요. 4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4가 됩니다. 쭉 한꺼번에 제가 이렇게 세로셈으로 더했어요. 그들을 어차피 더해야 되는 거니까 싹 더하시면 10A제곱이고요. 빼기 10, 12, 10A 더하기 15예요. 자, 누가 봐도 A에 대한 2차식 꼭지점이 최소값을 만들어내잖아. 내가 원하는 건 최소고 꼭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죠? 자, 완전제곱 형태로 바꿀 겁니다. 10, 그리고 요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10으로 묶어내면 A제곱 빼기 2A거든요. 이게 완전제곱 꼴이 되고 싶어. 그러면 2의 절반인 yes 빼기 1을 이용해서 갈까요? A 빼기 1의 제곱으로 쓸게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10A 제곱과 마이너스 20A를 사용했는데 내 마음대로 10을 더 더한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빼야지. 더하고 빼면 되니까. 빼기 10 하신 다음에 원래 있던 더하기 15까지 합니다. 즉 A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지고요. 그 A를 구하시오라고는 안 했어요. 그 최소값은 얼마예요? 요거죠. 꼭지점의 Y좌표. 그러니까 5가 됩니다. 자, 최소값이 5예요. 누구?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이 5예요. 자, 그럼 마무리는 최소값은 5고요. 다 답 쓸 때죠. 최소값은 5고요. 좌표는요. A가 1이니까 1,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5도 쓰시고 1,2도 써주셔야 되겠죠. P의 좌표를 이라고 했으니까요. P라는 이름까지 적어주시면 완벽. 요렇게.
b라는 것은 1,2야. 최소값은 5야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밑에 그 어드바이스로 쓰여 있는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계산을 하거나 할 건 아닌데 그림을 그려서 생각할 때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중엔 하나인데 그냥 그 개념적인 것만 한번 떠올려 봅시다. y는 2x라는 직선은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에요. 1,1은 여기에 있어. 이게 a죠. 3,2는 여기가 이제 3일 때 얘는 벌써 6까지 가기 때문에 한 이쯤 있어요. 그죠? 이게 b예요. 요 둘 위를 지나가면서 PA제곱 더하기 PB제곱에 대한 거잖아요. 그럴 때 PA 값을 찾는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어차피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값이 최대한 작아지면 돼. 그치? 근데 지금은 제곱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풀 수는 없는데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PA 더하기 PB를 물어봤다면 그때는 제곱이 아니고 제곱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필이면 그냥 두 선분의 합을 물어보는데 최소를 물어봤어. 이럴 때는 대칭을 이용해주면 그것 또한 되게 재밌습니다. 봐봐요. P의 위치가 여기일 때 내가 최소일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 둘의 합을 구할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B를 대칭시켜요. 누구에 대해서? 이 선에 대해서. Y는 2X에 대해서 직선에 대해서 점을 대칭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B의 위치가 바뀔 거예요. Y좌표랑은 관계없는데 제 그림상 이런 것 뿐이니까 여러분 이거 신경 쓰지 말아요. Y좌표 지울게. 혹시나 헷갈릴까 봐. 그죠? 이런 식으로. B를 대칭시켜. 그럼 봐봐요. B'이라고 잡고 그 둘을 연결하잖아요. 이게 최소의 거리예요. 재밌죠? 그죠? 그러면 여기 위치에 P가 오겠구나. 아,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P면 PB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같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리고 P로부터 A까지 직선일 때 우리가 최단 거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칭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PA 더하기 PB를 물어볼 때에는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단원을 배우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오도록 표시되어 있죠? 그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1-3번으로 오세요. 자, 좌표니까요. 루트가 등장할 수 있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A에 대한 거 나오고요. 쭈루룩 A, B, C, D라는 좌표를 줬습니다. 점을. 자, 이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 B, C, D가 있는데 A, B와 B, C와 C, D와 D, A의 중점을 각각 P, Q, R, S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나한테 P, Q, R, S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좌표를 다 찍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또 조금 힘들어요. 왜? 4 더하기 루트 2. 4 더하기 루트 3의 위치를 내가 정확하게 막 잡을 방법이 없는 것이지. 그죠? 그럼 우리 이렇게 갈까요? 내가 상상하기라도 좋게. 루트가 없는 세상을 먼저 생각을 하였어. 그래서 A와 C를 생각했는데 그들은 Y좌표가 서로 같아요. 그래서 일단 A와 C의 위치를 먼저 잡아서 대략적으로 상상을 좀 해보려고. 여기가 A, 여기가 C로 할게요. A의 좌표는 뭐예요? 마이너스 1,3이에요. 그러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지. 대신에 Y좌표는 똑같이 3. Y는 3 위에 있게 될 거고 여기는 6,3입니다. 그래서 A와 C는 어차피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Y는 3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A와 C의 위치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 나머지 B와 D의 위치를 잡을 거예요. 어차피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6입니다. X좌표들을 대략 먼저 볼게요. 여기 얼마쯤 되냐면 2점 얼마쯤 돼요. 위치만 대략 보자고 상상하기 좋게. 여기는요. 5점 얼마쯤 됩니다. 그러니까 D가 더 왼쪽에 있고요. B가 더 오른쪽에 요 사이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대략 위치를 잡으려고. 그럼 D부터 표시를 할게요. Y좌표 어때요? 우리의 Y좌표인 3보다 큰 수야. 그러니까 D를 대략 요쯤에 잡아서. 이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위치를 잡아서 상상하려고. 왜냐면 나한테 이제 뭐 둘레의 길이 이런 거 이야기를 하니까. 중점 잡은 둘레의 길이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중점 잡으려면 상상을 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그리기는 또 조금. 그래서 조금의 디테일을 살려보았어요. 이렇게. 위치 대략 잡은 거예요. B의 위치는 X좌표가 좀 더 오른쪽에 있는 대신에 루트 3이니까 더 밑에 있겠죠. 맞아? 여기는 3인데 루트 3이면 1점 얼마밖에 안 되니까요. 그죠? B의 좌표를 이쪽에 써줄게요. 4 더하기 루트 2, 루트 3. 뭐 요런 식으로. 그래서 A, B, C, D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중점을 잡아요. 그럼 나 중점들을 다 잡아야 돼? 중점 좌표 잡아서 중점을 이용해가지고 둘레의 길이를 다 일일이 구하는 걸까? 중점을 잡고? 아니요. 일단 잡아봐요. PQRS. AB의 중점 P, 그다음에 BC의 중점 C. 그러면 중점 연결하는 정리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을 살릴 수 있지. A와 C, P와 Q는 평행해요. 중점이니까 뭐 이런 것들 생각은 해보자고요. 그쵸? 닮음이라는 코드를 더 이용을 할 겁니다. 여기 지금 중점이 되다 보니까 1대1로 쪼개졌죠? 여기도 1대1로 쪼개졌죠? 그쵸? 닮음이에요. 삼각형 둘이. 그러면서 평행한 선 위에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남아있는 BC의 하고 CD의 점 그리고 DA의 점. 여기도 다시 한번 평행하겠죠? 맞죠? 왜? 여기도 1대1로 쪼개지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각각 P, Q, R, S라고 잡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들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일단 먼저 PQ의 길이와 RS의 길이는 PQ의 길이와 RS의 길이의 합은 무엇과 같을까요? 정답 AC. 왜요? 너무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예요. 아까 말한 대로 닮은 삼각형이에요. 둘이 BAC와 BPQ가 닮았는데 1대2로 닮았잖아요.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그러면 AC 길이의 절반이 PQ거든요. 마찬가지 일이 DAC에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RS의 길이가 SR 또는 RS의 길이가 AC의 길이의 절반이거든요. AC 길이의 절반과 절반을 더했으니 그냥 AC의 길이가 되죠. 그 원리 그대로 어디에 다시 한번 적용이 되느냐면 그렇지. PS랑 RQ. QR이 됐건 RQ가 됐건 뭐 그죠. 이들은 어떻게 써요? PS랑 그죠. 이들은 이쪽으로 와서 BD의 길이의 절반을 만들어주겠네요. 그럼 그들을 합해서 그냥 BD의 길이가 되면 돼요. 오이쿠 그러면 나는 둘레의 길이 이 넷을 더하는 대신에 AC 더하기 BD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쵸? 마무리 해볼까요? AC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제가 물결 쳐놨으니까 보기도 좋죠. 6에서 마이너스 1 뺍니다. 7의 제곱 더하기 3에서 3 뺍니다. 뭐하러 빼요? 0인데. 아 맞네. 그치. 같은 y는 3 위에 있었으니까 사실은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울 필요도 없이 x 좌표만 찾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아무렇게나 그려놓고 생각해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 약간 A, B, C, D의 위치라든지 좀 더 디테일을 봤더니 우리 요거 좋죠? AC의 길이는 그냥 6 빼기 1 해서 7이라는 거 바로 얻을 수 있어요. 자, BD의 길이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죠? 자, 대신에 좋은 점은 여기서 여기 뺍니다. 또는 여기서 여기 뺄게요. 루트 2가 사라져서 3의 제곱 9 더하기 요렇게 둘의 차 4가 되면 되겠죠? 제곱. 어차피 제곱할 거라 그냥 4라고 했어요. 제곱하시면 16에 루트 씌웁니다. 어이쿠 얼마야? 5. 그럼 정답은 얼마라고 하면 돼요? 둘이 더해서 12. 이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를 구한다라기보다는 요렇게. 자,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나한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제 PQRS의 넓이에요. 중학교 2학년 내용에서 사각형, 여러 가지 사각형 배울 때 나오는데 내가 어떠한 의미의 사각형을 그리든 간에 방금 말한 대로 중점을 연결하다 보니까 닮은 삼각형 평행하죠. 누구랑? RS, AC, PQ가 평행했어요. PS, BD, PR도 평행해요. 그래서 내가 말한 요 사각형은 무엇이다? 평행사변형이다. 맞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준 거예요. 2번 구할게.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제 무엇으로 구하냐라고 하면 일단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가야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나는 해결을 할 건데 좀 더 보세요. 밑변의 길이를 뭐 RS 또는 PQ라고 하나를 잡아주면 돼. 둘이 똑같으니까 일단 PQ 곱하기 넓이에 대한 거. 그죠? PQ 곱하기 무엇으로? 높이로 가야 돼. 그지? 근데 높이를 내가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 D를 이용해서 갈까요? D를 이용해서 자 보시면 어차피 AC를 이용해서 여기까지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높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것도 닮음이거든요.
DSR이랑 DAC가 닮음이에요, 여러분. 집중해요. 그러면 1대 1이지. 다시 1대 1이겠죠. 맞아요. 요 1이 그럼 요렇게 둘의 길이가 같네. 요 1이 어디서 한 번 더 벌어져요? 여기서도 한 번 더 벌어져요. 자, 여기는 요렇게 둘의 길이가 또 같겠죠? 색칠을 해야지. 세모로, 그죠? 색칠 세모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건데, 그들을 합해서 말하면 BD의 Y좌표의 차이, BD의 Y좌표의 차이의 절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Y좌표 차이. 절반.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자, BD의 Y좌표 차이의 절반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자, BD의 Y좌표는 어디 있어? 요 둘의 차이. 4죠, 4. 4죠. 요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4. 우리가 굳이 열심히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마무리예요. 요게 2입니다.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되냐면 2 곱하기 PQ고요. PQ의 길이는 어차피 AC 길이의 절반이니까요. 7의 절반인 2분의 7 곱합니다. 그게 바로 그냥 7이죠.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라는 거,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알아야 일단 넓이를 구할 것이고, 요런 흐름을 타고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꽤 복잡한 내용이 되기는 해도 은근 재밌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볼 거예요. 증명 문제로 가는데 이 증명은 이름이 있어요. 네, 이것도 이름이 있어요. 중점 연결 정리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중점과 삼각형의 중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까 전에 봤던 것도 중점과 관련된 정리고요. 요것 또한 중점과 관련된 정리입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중점 정리 하나만 해놓고 갈게요. 중점을 이용하는 정리. 암기는 아니고 한 번 더 상상. 삼각형이 있어요. 거기에 각각의 중점을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닮은 삼각형이 되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평행할 거고요. 여기를 BC라고 한다면 여기 길이는 M과 N으로 잡을게요. 여긴 A로. 그러면 MN의 길이는 무엇으로 바뀐다? BC 길이의 절반으로 바뀐다. 요거 이용을 방금 전에 해왔어요. 자, 중점과 관련되어서 가는데 이번에는 BC의 중점만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BC의 중점. 이걸 M. 이라고 했어요. 나한테 뭘 하라고 했냐면 A로부터 해서 AB 길이의 제곱과 AC 길이의 제곱의 합이 갑자기 2배 AM 길이의 제곱과 MC 길이의 제곱의 합으로 바뀝니다. 뭐 BM이나 MC나 똑같으니까, 그죠? 둘이 같으니까. 이걸 나한테 어떻게 증명을 하래, 갑자기. 자, 일단 여기 지금 제가 일부러 약간 삐뚤게 그렸는데 수직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증명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제일 좋은 거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나 뭐 하고 있게?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릴 거예요. 좌표 평면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삼각형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중점을 원점으로 만들어주고 A점을 마이너스 C,0 이런 식으로 잡아줄게요. 그러면 B라는, 아니죠. 여기가 B점이죠. B를 잡아주고 BC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C는, 그렇지. C는 C,0이겠지, 그냥.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하는 그 중점이 원점 위에 오게 될 거니까요. 괜찮죠? 자, A는 아무렇게나 다 가능합니다. A에 대한 제약은 없어요. 그럼 A를 좀 다른 위치로 바꿔보려고. 이런 식으로.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돼? A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써야지. 그래서 C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것도 많이 보는 증명이라. 자, AB 길이의 제곱을 어떻게 표시할까요? A 더하기 C의 제곱이요. 더하기 B제곱이요. 이게 AB 길이의 제곱이에요. 더하기, 자, 요렇게 밑줄 그어 놓을게요. AC 길이의 제곱은 마찬가지인데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갑니다. 좌변 완성되어 있었죠? 자, 우변을 완성시킬 거예요. 이게 좌변이야. 우변은 AM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해요? 일단 2배 할 거예요. 우변은. AM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계산하지? 너무 간단하지? 그냥 중점 M이 원점이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바뀌었어요. 계산이 괜찮고요. BM의 길이의 제곱은 또 더 간단하지? 누구예요?
C. 그죠? 그냥 C네. C를 제곱한 거네. 이렇게 바뀝니다. 맞아요? 그죠? 자, 이 둘이 서로 같으면 돼요. 얘 정리해볼까요? A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C 하고 B제곱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밑에 거 정리해볼게요.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AC. 어라? 더하면서 둘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게 두 개 나왔으니까 우변과 서로 같겠죠.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때 우리는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들을 올려놓고 좌표를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증명도 가능해집니다. 대표적인 증명이기도 하고 그 정리 자체도 쓰임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눈도장을 잘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이제 내분에 대한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